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앞으로 다가올 2024년 갑진년에 우리 쥐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 포인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쥐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쥐띠에도 총 5가지 쥐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1984년생인 갑자생이 있습니다. 자, 우선 쥐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쥐띠가 내년 갑진년은 굉장히 좋다고 일단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 이 쥐를 나타내는 이 자라는 글자와 내년에 갑진년에 이 진이라는 용을 나타내는 글자는 이런 식으로 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가 목적성을 띠고 뭔가 협력하는 과정, 합의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았던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의 해결 실마리를 찾는 것이 바로 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분쟁이 있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는 쥐띠 같은 경우에도 내년 갑진년에 해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데다가, 이렇게 띠라고 하는 거, 지금 이렇게 갑자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곧 연을 의미하니까, 이렇게 연을 의미하니까, 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자리를 의미하고 가장 큰 시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라가 개입이 돼가지고, 즉 이제 법원이라든가 이런 건 나라의 기관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에서 개입이 돼서 뭔가 안 좋아서 내년까지 일을 끌고 가게 되는 쥐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갑진년에 이런 것들을 합의하고 해결하고 뭔가 실마리를 찾으면 굉장히 좋은 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런데 1984년 이렇게 갑자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내년이 갑진년이니까 이렇게 본인과 같은 갑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두 개가 겹치지 않습니까? 즉 이것은 뭐냐면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띠라고 하는 이 아래에 있는 글자, 이것을 곧 지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갑이 살아가는 환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의를 잘 이루고 같은 목적을 가진 인물인 본인과 유사한 사람들인 갑을 만났다는 의미가 되는 데다가, 이 갑이 데리고 온 이 용을 나타내는 진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토가 되는데, 이것은 곧 갑이 제물로 삼을 수 있는 뿌리가 되는 글자가 됩니다. 자, 물론 여기서 갑이라는 글자한테 이 용을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돈이 되는 게 아니라, 갑은 곧 토를 제물로 삼는데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갑이 돈을 벌 수 있는 토대를 본인과 비슷한 사람이 데리고 왔고, 그것들을 토대로 서로가 협력 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갑자생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무슨 일을 할 때 일단 본인이 만약에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중요한 파트너를 만나기가 굉장히 좋고, 만약에 갑자생이 사업을 구상하는데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내년에 구상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물론 사주의 구조에 따라서 갑자생이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해서 모든 것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본인이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이 내년이라면 서로 간에 비슷한 사람끼리 목적을 잘 공유하고 실제로 본인과는 다른 파트너가 재물의 뿌리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더군다나 갑이 이렇게 두 개 모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나 혼자 헤쳐나가려고 했던 일들을 분담해서 뭔가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갑이 두 개가 있으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갑갑하다라고 표현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갑은 보통 그 사물에 비유하면 굉장히 큰 나무 같은 것, 큰 아름드리 나무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약간 답답해지는 경향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내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의를 잘 이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갑이 본인과 유사한 사람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를 할 때는 공사 구분을 잘하고 서로 간의 룰을 잘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996년 병자생이 있습니다. 자, 병자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병자생은 병이라는 글자가 오행으로 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병자생은 관운을 아래 깔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조직의 가담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렇게 갑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면 갑은 곧 목, 나무가 되니까 목이 한마디로 불이 물 위에 있으면 꺼질 듯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무가 와서 불을 떼주니까 본인의 불꽃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진이라는 글자는 이 병이라는 글자가 화생토하는 것이니까 활동 무대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진과 자가 이렇게 합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 내년에 본인이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한다면 승진의 계기가 되는 에너지를 갖고 왔다고도 볼 수 있고, 그 승진에 관한 에너지가 이 병자생이 활동하는 활동 방향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활동 무대를 좀 더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진과 용과 이 쥐띠가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요 갑이라는 글자가 본인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만약에 병자생이 조직 생활을 하다가 승진 기회가 있는데 약간의 경쟁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자생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요 진이라는 글자는 병화한테는 이걸 화라고 하는데 병화한테는 곧 관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대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머리에 갓을 쓰고 띠를 두른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어떤 직급이 내려지고 혹은 직책을 새로 맡아서 뭔가 좋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병자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체건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룹이건 본인한테는 좀 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 갑이라는 글자는 이 병이라는 글자가 볼 때는 공부를 의미하는 글자로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합을 하면서 수를 만들어내니까 즉 본인이 공부한 거에 따라서 관직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의 기관이라던가 이런데 들어가기 위해서 본인이 뭔가 공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무원 시험과 같은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학위를 공부하고 있었던 1996년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갑진년을 노려보면 굉장히 좋은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꼭 집중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자생이 있습니다. 무자생. 자, 무자생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의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요 갑이라는 글자는 무가 볼 때는 관에 해당됩니다. 관에.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글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물상론, 사물에 비유해서 사주팔자를 사물에 비유해서 보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무라는 글자는 넓은 평원과 같은 큰 산과 같은 땅으로도 보는데 이 갑이라는 굉장히 큰 나무를 심게 되고 더군다나 이 무라는 글자는 이렇게 용을 만나게 되면 본인의 뿌리를 얻게 되는 데다가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이니까 무자생한테도 조직에 가담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무자생 중에 본인이 이제 어떤 그룹이라던가 소속을 얻기에도 나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48년생이시면은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아직도 사회활동을 하시고 뭔가 이제 소위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라도 본인이 어떤 조직이나 감투를 쓰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다면 이렇게 갑진년, 내년 갑진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1948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진행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진과 자가 이렇게 합을 해서 수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것은 이 무라는 글자한테는 돈이 되면서 이 갑이라는 관을 같이 대동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새롭게 어딘가에 가담해서
돈을 받기에도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경자생이 있습니다. 물론 경자생도 좋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갑이라는 글자가 경이 볼 때는 편재, 즉 뭐냐면 이제 사업재물이거나 아니면 이제 투자에 의한 수익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진과자가 합을 하는 것이니까 보통 계약 관계를 통해서 돈을 마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물론 경자생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재물운이 오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돈으로 삼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만, 만약 경자생이 몇 년간의 준비에 걸쳐서 뭔가를 해왔다면 이렇게 갑이 드러날 때, 즉 돈으로서 빛을 보면서 이것이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이니까 자신한테 온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약간 묵혀놨던 부동산과 같은 것으로도 돈을 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통해서 뭔가 진행해서 인센티브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유리하고, 자,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본인의 상가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돈을 받고 임대를 하는데도 유리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자라는 글자 자체가 실제로 경이 볼 때는 본인의 활동 방향을 의미하는데, 요 진이라는 글자는 토가 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경자생한테는 문서재산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이 문서재산 자체가 갑이라는 재물을 대동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합의되는 것이니까 뭔가 합의에 의해서 돈이 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문서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를 작성해서 돈을 버는 행위에도 해당이 되니까 경자생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뭔가 투자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관계에서 뭔가 진행돼서 좀 좋은 결과를 바랬던 것들을 내년 갑진년에 좀 더 집중해서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자생이 있습니다. 임자생. 자, 임자생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면 용과 이 자라는 글자 쥐가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은 당연히 좋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임자생은 특이하게도 요 천간도 수가 되고 그 다음에 지지도 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갑진, 을사, 병호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즉 뭐냐면 이 수라는 글자는 화를 제물로 삼는데 천간과 지지에 모두 제물이 되는 화로, 화방위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임자생한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물의 운기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물론 모든 임자생이 다 1972년 임자생이 모두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본인이 약간 견고하게 뭔가 그동안 노력해 왔다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빛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더군다나 이 갑이라는 글자는 수생목하는 것이니까 본인의 활동 방향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데다가, 자, 더군다나 이 진이라는 글자는 자와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활동의 후배 같은 사람들이 와서 뭔가 본인을 돕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임자생한테는 불이 곧 돈인데 요 갑이라는 글자는 나무, 목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불을 지펴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도 일단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더군다나 요 갑진이라는 글자 자체가 화에 해당이 됩니다. 요 두 개가 합하면 요런 것을 이제 나붐이라고 하는데, 갑진과 을사는 복등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호롱불에 비치는 그런 불로도 보는데,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모두 수인 이런 임자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등화의 화 자체도 재물의 기운으로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임자라는 것은 나붐으로 목이 되는 것인데, 목이 이렇게 화를 생해서 본인의 활동 범위, 즉 이렇게 나붐으로 활동 방향을 넓히는 것은 본인의 재능이라던가 식견, 지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임자생이 학위를 높이는 기회를 삼는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자격증을 활용을 하고 있다거나 이랬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내년 갑진년이 더군다나 만약 임자생이 교육계에 가담해서 근무하고 있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수생목하는 것이니까 표현 표출과 소통 능력이 강화되면서 이것이 곧 불이 되는 것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왕성해지면서 또한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자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갑진년에 굉장히 활동을 좀 더 강화하고 조금 정신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지만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2024년 내년 갑진년에 우리 GT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